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 일부 나라의 일상은 부부에게 멋진 노지 캠핑의 추억이 있는 나루도 해수욕장과 나루도항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몇 개 안 남아있는 무료 캠핑장인 이곳은 300년 된 송림과 어우러진 해수욕장에서 낚시와 해루질까지 할 수 있는 천혜의 캠핑장입니다. 인근 나루도항에는 수산시장이 열리는데 저렴하게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고 항구의 옛 골목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듯한 영화 촬영 세트장 같은 멋진 곳이 있답니다. 영상 2부 나라의 캠핑 스토리는 부부가 2년 전 이른 봄에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슬라이드쇼와 함께 나라의 나레이션으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부부는 이번 겨울 여행을 앞두고 새로운 큐브 셀터를 준비했는데 가는 곳마다 여건이 안 좋아 한 번도 피칭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해 지인과 함께 노지에서 쉘터와 난로를 설치하고 깨가 쏟아지도록 불멍을 했던 나루도 해수욕장을 들어갑니다. 뚱땡이가 섬과 섬을 잇는 두 개의 다리를 지나 나루도 우주 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입구에서 멋진 소나무 숲이 반겨주네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해와는 달리 차박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부부는 지인과 쉘터를 설치했던 곳 가까이에는 접근하기가 힘들고 해서 제일 한적한 슈퍼 쪽에 뚱땡이를 주차합니다. 아쉬워요. 여기에서 우리까지 쉘터를 설치하기는 좀. 부부는 쉘터 피칭을 포기하고 나루도가 그동안 잘 있었는지 산책을 나갑니다. 먼저 남편과 캠핑장을 둘러보며 1년 전 불멍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작년에 저기 위에서 캠핑했었지? 그래, 그 톱이랑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남편과 캠핑장 안쪽을 둘러보며 한참 지나간 수다를 떱니다. 응? 우리 마눌님 심보같이 생겼네. 어이, 아니 좀 더 잘라야지. 벌써 밟어. 두 손으로. 네. 살살 당겨. 천천히. 톱을 좀 세워. 그렇지. 허리를 좀 더 세우고. 그래. 너무 엎드리지 말고 허리를 좀 세워. 고개를 좀 들고. 그래. 아니 또 빨리 하네. 천천히 하네. 됐다. 됐어. 밟아봐. 조심해서. 오케이. 오늘 내가 부직갱이 잡아서 불건이야 이게. 오빠, 다 넣어. 자, 레디 고! 오. 넓은 노지 캠핑장에 커다란 화장실 개수대는 감사하게도 잘 관리되고 있고 캠핑장 바다 쪽으로는 350년 이상 된 노송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워 수묵화를 연출하고 있네요. 이 숲은 문화재로 등록된 방풍림 솔숲인데 소나무숲 앞으로는 1km에 이르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해변에서는 낚시, 해루질도 가능하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해수욕장을 끼고 포장된 해안길에 들어서니 천연기념물 제362호로 지정된 상록수림도 그대로예요. 동백나무, 부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 해안가 대표적인 상록수들로 구성된 숲속이 지난해보다 더 어둡고 빽빽해졌어요. 숲이 끝나는 지점 방파제 쪽에서 바라보니
숲이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섬 전체가 바다 낚시에 보고인 이곳은 해루질로도 유명하고 특히 연포는 갯바위 낚시터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랑 산책을 나갔는데 하늘 참 예쁘다. 와, 너무 진짜. 자, 모델 나라. 여기 봐봐. 근데 약간 모델이 좋게 얘기하면 귀엽고, 조금 통통해. 많이 드셨나? 여기서 조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빠질 수 있잖아. 이게 뭐 손구멍이 있다면서 이런 건가 봐,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뽀글뽀글한다 여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아니 여기. 자기가 알아 어디서 캠핑 오신 나오는지? 분들이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시네요. 호미로 모래사장을 조금만 파도 꼬막도 보이고 조개도 보이고 반찬은 금방 할 것 같아서 저는 얼른 호미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 꼬막이다. 남편이 말려서 못했어요. 셋째 날 부부는 나로도항으로 갑니다. 나로도항은 고흥반도 최남단 연안항이에요. 나로도항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건물과 주차장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고 누구나 나로도에 오면 수협 위판장에 꼭 들리는데 나로도 앞바다에서 막 잡은 물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답니다. 항구의 옛 골목에 들어가면 1965년 삼치 어장 전진기지로 지정되어 영화를 노리던 시절 형성된 거리가 있는데 영화 촬영장 세트처럼 골목에 들어서면 잠시 시간이 멈춘 듯 1965년에서 1970년대 초 어릴 적 동네 뒷골목 모습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자기야, 지금 혹시 우리 부부가 매트릭스 4처럼 시나리오가 잘 짜여진 영화 세트장의 엑스트라는 아닐까?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상상을 합니다. 아이, 가요 얼른. 제가 남편 손을 끌고 골목길을 나와서 뚱땡이 캠핑카로 갑니다. 붕! 뚱땡이가 나로도를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있던 저기 여기까지 일부 나라의 일상을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2부 라라의 캠핑 스토리 제주 한라산 백록담 등정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부는 탐나의 바람을 피해서 예전 제주 여행 때 들렸던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으로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해서 이곳에 며칠간 정박을 할 예정이기에 제주도의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북쪽으로 건물을 등지고 주차를 한 후 경기장 주변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경기장 안쪽에 화장실은 2곳, 부부가 좋아하는 영화관이 있고 바로 옆에는 터미널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마다 장보기도 가능합니다. 이마트가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캠핑카 정박지로 짱입니다. 부부는 제주에서의 훈련된 서로의 역할에 따라서 정박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남편이 접이식 자전거를 내려서 주차를 하고 캠핑카 수평을 잡습니다. 여기는 앞뒤 경사가 심해서 몇 번을 운전석에 오르내리며 바퀴에 나무를 고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참 정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캠핑카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제주도 사시는 분인데 2년 뒤 정년이라 정년 후에 캠핑카 생활을 계획 중이라고 하시네요. 카운티 버스로 개조를 생각하신다기에 저희도 처음에 버스를 생각했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정보를 막 쏟아냅니다. 제가 전문가인 듯 말입니다. 둘째 날, 부부가 제주에 온 후 처음으로 저 혼자의 시간, 이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넓은 마트에 오니 눈이 확 트이며 정말 좋더라고요. 코앞에 마트가 있으니 날마다 오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제 맘 아실 거예요. 그날부터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매일 왔어요. 손에 가득 장을 보고 캠핑카로 돌아와 부부는 모처럼 느긋하게 영화를 2편이나 봤어요. 돈, 샤잠. 부부가 워낙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그냥 영화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셋째 날, 좀 쉬나 싶으니 좀 있으신 남편. 뭔가 열심히 검색하더니 목공소에 가자고 합니다. 주차 시 차의 균형을 맞추는 고인목을 나무를 사다 만들자고 하네요. 이번에는 2.5km 정도 거리에 있는 목공소를 찾았다며 보여줍니다. 20분 거리에 있다나요? 자전거도 탈 겸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이날도 출발은 순조로웠어요. 그러나 제주도 한라산 경사가 어디 가나요? 신나게 내리막을 탈 때는 좋았으나 바로 오르막이 나오고 헥헥대며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다행히 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목공소로 알고 간 곳은 고가고 수리하는 곳이었고 자기네 나무는 다 비싼 나무라며 마당에 굴러다니며 썩고 있는 나무도 안 파신다고 해서 맘만 상하고 나왔습니다.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데 큰 길 건너 골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보자. 자전거 발통을 열심히 굴려가며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데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참을 조심조심 내려가자 캠핑카를 옮겨서 이곳으로 오고 싶을 만큼 황홀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주도 둘레길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해안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분위기는 좋았지만 제주도 해안 둘레길은 자전거가 짐짝이네요. 가파른 오르막 경사에 땀 뻘뻘 흘리며 끌고 올라왔습니다. 고생고생해서 큰 도로로 올라왔더니 남편이 또 검색해둔 목공소가 있다네요. 헐, 이번에도 속없이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한참을 달립니다. 헐, 이번에도 목공소는 꽝! 카페로 변해 있네요. 어이없어 하는 남편. 아유, 스파르타. 그날 후로 남편은 제주도에서 공업사와 목공소 찾기를 포기합니다. 부부는 해변도로를 쌩하니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날씨 좋고 경치 좋고 눈호강 제대로 했어요. 그렇게 부부는 계획에 없던 해안 둘레길 탐방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달래며 캠핑카로 돌아왔어요. 누가 차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첫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난 그 제주도 분이 제가 캠핑카에 대해 좋은 정보를 주어서 고맙다며 저녁을 사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예, 땡땡스. 제가 먹을 복이 많아요. 해안가 단골집까지 승용차로 동행해서 메밀국수를 사주시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 사양했지만 멋진 인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날은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이라 아는 대로 말씀드린 것 뿐인데 지금 혹시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려요. 국수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한라산이 주신 행운으로 즉흥적인 남편 따라 나섰다가 고생은 되었지만 아름다운 탐나의 모습도 제대로 구경하고 식사 대접도 받고 변화무쌍한 행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남편이 그토록 소망하던
한라산 백록담을 등정하는 날입니다. 몇 번을 제주에 올 때마다 저에게 제안을 했지만 제가 거절했거든요. 네 번째 날, 아침에 산행에 취약한 저에게 마법을 겁니다. 아자! 저는 이번 제주도 캠핑 여행을 계획하면서 남편의 오랜 수건인 한라산 백록담 등반을 꼭 함께 해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남편은 저질 체력인 저를 위해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일 마트에 오가는 것을 모른 채 하고 며칠간 오르락 내리락 자전거를 태워서 다리 근력 보강을 시켰던 것입니다. 드디어 출발! 등정 정보를 사전 검색한 후 바로 옆 버스터미널에서 한라산 등정의 가장 인기 코스인 성판화까지 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한반도의 영산, 남한 최고봉. 한라산을 등반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고 백록담을 본다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귀포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한 차가 40분 만에 성판악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고등학생들까지 한라산으로 수학여행을 왔네요. 성판악에서 9시 출발. 성판악, 속밭 대피소, 진달래밭 대피소, 백록담 코스인데 백록담까지는 등반 시간 제한이 있어요. 중간 지점인 진달래밭 안내소까지 오후 1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성판악에서 속밭 대피소까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등산길이 바위길이라 제가 워낙 힘들어해서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1시 이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 생각에 남편이 저랑 같이 오르면 제한시간 오후 1시까지 남편도 진달래밭 통과 시간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제가 중대 결심을 합니다. 자기야,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 천천히 따라가다가 쉬고 있을 테니 자기 혼자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없고 밀고라도 간다며 같이 가자던 남편도 완강히 버티는 저를 못 이기고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제 볼에 쪽 하시더니 배낭과 겉옷을 저에게 건네고 작은 생수 한 병만 손에 들더니 빨리 갔다 오겠다며 쏜살같이 백록담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었지만 눈 딱 감고 남편만 등 떠밀어 보내고 한참을 쉬고 나니 체력도 회복되고 심심하기도 해서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천천히 올라가니 살아오름이 보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려 했지만 숨이 턱까지 차고 가슴이 터지려 합니다. 태생적인 저의 저질 체력을 원망하며 내려옵니다. 살아오름에라도 올라갔다 올 걸 후회를 하며 남편이 언제 오려나 시간을 계산해 보니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1시간 30분에 백록담까지도 1시간 30분. 백록담까지는 등산로가 바위길이라 험해서 하산시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얼추 왕복 6시간 코스네요. 아이고, 어떻게 기다리냐. 속밭 대피소에서 혼자 뒹글뒹글 핸폰 가지고 놀기, 오고 가는 사람 구경하기, 누웠다 앉았다. 아, 지루합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살펴보니 정말 힘들어하며 하산하네요. 웃자던둥 기다리는 지루함에 지쳐가는 그때 헐, 겨우 3시간 조금 지났는데 남편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나,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어 자기야? 당신 기다리다 혼자 내려갈까봐 뛰어갔다 왔어. 이거 봐봐. 자기 보여주려고 백록담 동영상 찍어왔어. 기다리는 제가 걱정되어 남편은 뛰다시피 갔다 왔다며 폰에 담아온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남편이지만 저 때문에 평소 산행도 못했는데 이 남자 어디 고장난 거 아니야? 남편은 그날 한라산 등정 후 육지에 와서도
어이구 골반이야, 무릎이야 하며 한참을 절룩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지독한 남자. 아무튼 속밭에서 같이 앉아 쉬고 있던 부부가 남편이 여기 속밭에서 3시간 만에 백록담까지 갔다 왔다니 놀라더라고요. 본인들은 6시부터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라고. 그렇게 부부는 다시 상봉을 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남편은 1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목격한 한라산 백록담 썰을 신나게 풉니다. 한라산 등반과 백록담 영접을 하지 않고는 제주도 여행을 논하지 말라나 뭐라나. 못 올라가 아쉬워하는 저를 위해서 소리 높여 녹화 중계방송을 합니다. 자기야, 올라가는데 아직도 얼음이 있고 엄청 위험했어.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나보다 체력이 형편없더라고. 애들이 공부만 하면 안 되는데. 자기야, 우리 통일되면 개마고원으로 해서 백두산 천지 가야 해. 알았지? 신이 난 남편은 완전 생방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립니다. 한라산 백록담 등반 시 시간 제한이 있으니 되도록 일찍 출발하세요. 성판항에 주차장이 있으나 좀 협소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아요. 30분 간격 버스 자주 다닙니다. 물하고 간식거리는 충분히 준비하세요. 성판악 입구 말고는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부부는 성판악 주차장에 도착해서 다시 서귀포행 버스를 타고 월드컵 경기장에 왔습니다. 한라산을 다녀온 그날,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캠핑카야, 날 위로해줘. 캠핑카가 물 따뜻하게 데워주어서 샤워하고 보일러 팔팔 떼고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저는 다행히도 어제 등산의 피로가 말끔히 풀어졌습니다. 남편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고, 침대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네요. 부부는 남편의 곡소리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루를 더 쉬고 다음 여정을 떠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라라의 캠핑 스토리 제주 한라산 백록담 등정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라라의 칩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